안녕하세요.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시민개발자 구씨입니다. 앱시트를 제작하시다 보면은 텍스트 값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공해서 활용하셔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실 때 아셔야 되는 메인 수식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텍스트를 활용할 때 주로 접하는 4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텍스트를 연결할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텍스트를 쪼개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쪼개진 텍스트들을 선택을 해서 부분별로 활용하고 싶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이나 문단 같은 데서 텍스트를 추출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종류의 텍스트 관련 수식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텍스트를 연결할 때 활용하는 수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텍스트를 연결하실 때는 concatenate라는 수식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용 방법 보시면 concatenate를 하시고 텍스트를 여러 개를 컴마로 이어서 넣어주시면 그 텍스트들을 다 연결해서 하나의 컬럼 값으로 만들어주는 수식입니다. 이 수식을 언제 많이 활용하시냐면 예를 들면 테이블에서 유니크한 키값을 만들 때 혼합키를 활용해서 만들고 싶으시면 이렇게 concatenate를 활용해서 키값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가상 컬럼으로 유저한테 보여줄 새로운 혼합 형태의 어떤 값을 만들고 싶으실 때 또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컬럼 값들을 다이나믹하게 연동을 해가지고 URL을 만들 수 있다라던가 파일 패스 같은 거를 만들 때도 자주 활용하게 되는 수식입니다. 네, 그러면 앱시트 화면으로 가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에서 지금 키값이 transaction ID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혼합키를 활용해서 유니크 아이디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버추얼 컬럼을 누르시고 새로운 컬럼을 만드셔서 여기서 concatenate를 하시고 키값으로 조합을 해주고 싶은 컬럼 값들을 다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콤마로 이어주시면 이게 다 합쳐지는 건데요. 예를 들면 데이트 값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언더바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카테고리 값을 넣고 언더바를 하고 페이먼트 메서드를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 이게 실제로 활용하실 때는 이게 유니크한 값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크한 값이 나올 수 있는 형태로 혼합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저희가 예시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3가지 컬럼을 활용해서 한번 혼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oncatenate에 들어간 텍스트 값들을 다 이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데이트 값이 들어가고 언더바, 카테고리, 언더바, 페이먼트 메서드.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행별로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여기 텍스트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데이트에 식비, 신용카드 이런 식으로 혼합이 돼서 하나의 값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버추얼 컬럼을 예를 들어서 생성을 하시면 그거를 이제 키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직접 만드신 혼합키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게 이렇게 지금 year, month처럼 저희가 버추얼 컬럼을 생성하고 데이트 컬럼 값이 있는데 데이트 컬럼 값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고 예를 들면 연도에 짝대기를 긋고 월이 들어간 형태로 뷰상에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concatenate를 하신 상태에서 이 포뮬러 안에다가 원하는 형태의 텍스트들의 조합을 넣어주시면 그거를 이제 혼합한 형태로 이렇게 2024 1, 2024 2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뷰상에서 원하는 형태로 보여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혼합키를 생성하시거나 별도의 가상 컬럼으로 텍스트의 조합을 만들고 그 텍스트의 조합을 뷰에서 활용하실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또 자주 활용하실 수 있는 그 팁 중에 하나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럼 값들로 URL이나 파일 경로 같은 거를 다이내믹하게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https 유튜브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튜브 영상의 비디오 아이디가 있는데요. 그 비디오 아이디를 넣으시면 해당 영상으로 갈 수 있는 URL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비디오 아이디라는 컬럼이 있어서 그 값을 불러올 수 있다면 이게 예를 들면 버짓 아이디가 아니고 비디오 아이디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뭐 비디오 아이디라는 거를 저희가 컬럼 값으로 가지고 있고 그 비디오 아이디 값을 T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유튜브라는 슬래시 하고 같이 혼합을 해주시면 요거 자체가 그 비디오 아이디에 해당하는 영상으로 가게 되는 URL 링크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내믹하게 지금은 비디오 아이디라는 컬럼이 없어서 버짓 아이디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 우측에
버짓 아이디에 맞게 다이내믹하게 다 행별로 다른 값들이 URL로 생성이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비디오 아이디가 제대로 들어가 있다면 그 각각의 영상별로 URL 링크를 생성할 수 있는 형태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oncatenate를 원하시는 형태로 텍스트를 조합해서 사용하고 싶으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텍스트를 쪼개는 방법입니다. 텍스트를 쪼갤 때는 스플리트라는 포뮬러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 스플리트는 사용 방법이 간단합니다. 스플리트라는 포뮬러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쪼개고 싶은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직접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컬럼으로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딜리미터라는 게 뭐냐면 어떤 기호, 어떤 값을 활용해서 쪼개줄지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컴마 값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골뱅이 값이 될 수도 있고요. 빈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걸 활용해서 쪼개 주실지를 정해 주시면 그 특정 기호를 기준으로 값들을 나눠주게 되고요. 그 기호가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 한 번만 들어가 있으면 텍스트를 하나의 구분값을 활용해서 두 개로 나눠주게 되는 거고요. 그 기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세 개로 나눠주게 되고 세 개가 들어가 있으면 네 개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저희가 이렇게 쪼개는 이유는 단순히 쪼개는 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쪼개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텍스트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 텍스트를 이 딜리미터로 쪼개게 되면 각각의 쪼개진 파트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리스트를 생성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기능, 텍스트 선택하기를 보통 조합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쪼개진 리스트의 파트들을 하나하나씩 선택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할 때 활용하시는 수식이 인덱스라는 포뮬러이고요. 인덱스는 이미 저희가 스플리트로 쪼개놓은 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그 리스트를 넣으시고 그 중에서 몇 번째 값을 가져오고 싶은지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쪼개놓은 혹은 우리가 스플리트로 쪼갠 게 아니라 그냥 셀렉트 같은 형식으로 혹은 그냥 리스트라는 포뮬러로 특정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 중에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꼭 텍스트를 쪼갠 다음에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미 리스트로 들어가 있는 타입도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값 중에서 저희가 3이라고 하면 세 번째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4라고 하면 네 번째 값을 가져오는 형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해서 활용하시는 케이스는 보통 뭐 버추얼 컬럼에서도 선택을 하셔서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아마 활용하시는 경우가 액션 탭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5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으면 어떤 액션에서는 첫 번째 파트만 활용하고 싶고 어떤 액션에서는 두 번째 파트만, 어떤 액션에서는 세 번째 파트만 이렇게 나눠서 활용하고 싶으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텍스트 쪼개기와 텍스트 선택하기 조합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넘어오셔서 스플릿을 하는 방법 버추얼 컬럼으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을 활용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저희가 쪼개고 싶은 텍스트 값을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버젯 id라는 값을 나누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버젯 id를 아까 아마 짝대기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짝대기로 딜리미터를 넣어주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버젯 id의 컬럼의 값들 행별로 이 짝대기 값을 활용해서 짝대기 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 값으로 구분을 해서 나눠줘라 값을. 이 짝대기가 한 번 들어가 있으면 두 개로 나뉘고 두 개 들어가 있으면 세 개로 나뉘겠죠. 테스트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짝대기가 2024 짝대기, 1 짝대기, 식비 이렇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3개로 나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개로 파트가 나눠졌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저희가 이 마지막 식비, 급여 이런 값들만 가져와서 활용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쪼개진 상태에서 인덱스 값을 활용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덱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리스트 값, 텍스트가 이미 쪼개져 있는 각각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 리스트 값을 먼저 첫 번째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몇 번째 값을 가져올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마지막 값, 세 번째에 있는 식비, 급여 이런 세 번째 파트를 가져오고 싶은 거니까 3을 넣어주시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렇게 세 번째 값만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스플릿을 활용해서 텍스트를 쪼개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활용해서 그 쪼개진 값 중에 일정 부분만 가져오시는 것을 손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유용하게 보통 쓰이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메일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메일 값에서 골뱅이를 활용해서 스플릿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덱스로 두 번째 값을 해주시면 이 골뱅이 이후에 보통 이제 회사 이메일을 쓰게 되면 회사 도메인이 되겠죠. 그 도메인 값만 이렇게 분리해서 가져오는 것도 손쉽게 인덱스와 스플릿을 활용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메일 컬럼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실제 텍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사실 컬럼 값을 안 넣고 특정 스트링 값을 그대로 넣으셔도 똑같이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이나믹하게 행별로 값이 바뀌진 않을 거고 요 동일한 값이 행별로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골뱅이로 나누니까 골뱅이 뒷부분 두 번째 파트니까 gmail.com이 행별로 다 보여지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gmail.com만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메일 값에서 특정 파트만 가져오는 것도 인덱스 스플릿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액션에서도 이 인덱스 스플릿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add calendar라는 액션이 있고 이 add calendar는 새로운 행을 그 다른 테이블에 추가를 해주는 액션을 실행해주는 액션인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다른 추가 컬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컬럼은 값을 뭐 예를 들면 컴마로 3개가 연달아 있는 값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값을 저희는 각각 하나의 줄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캘린더 테이블에는. 그러면 액션을 실행해주고 싶은 트랜잭션 테이블에는 값이 예를 들면 이 버젯 id라는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값이 A, B, C 이런 식으로 3가지로 컴마를 활용해서 이어져 있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캘린더 테이블에는 이 A, B, C를 다 쪼개가지고 하나의 행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를 해주고 싶으실 때는 인덱스 스플릿을 또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 버젯 아이디를 나눠주고 싶은 거니까 버젯 아이디를 스플릿을 이용해서 컴마로 파트를 먼저 나눠주실 수 있고요. 파트를 나눈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파트를 가져오고 싶으시면 인덱스를 활용해서 1로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면 첫 번째 파트만 버젯 아이디의 첫 번째 파트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시고 저희는 지금 컬럼 값이 없지만 버젯 아이디의 일부 파트만 가져오는 컬럼 값이 별도로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 파트를 불러오는 액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듀플리케이트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는 첫 번째 파트가 아니라 컴마로 나눠진 두 번째 파트 그리고 또 하나 생성해 주셔서 여기는 두 번째 파트가 아니라 세 번째 파트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를 액션을 만드시고 활용하시면 하나의 행의 값에서 다른 테이블에는 세 개의 행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액션을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화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그냥 컬럼을 선택해서 스플릿을 해서 활용하는 형태로 인덱스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해서 이렇게 셀렉트로 expense 타입이 지출인 카테고리 이름들을 다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에다가 인덱스를 해서 첫 번째 값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활용하는 케이스보다 앞서 말씀드린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개념적으로 인덱스는 리스트 값을 앞에 넣으면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쪼개고 텍스트를 선택해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텍스트를 추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텍스트를 추출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식들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ight, 두 번째는 left, 세 번째는 len, 그리고 마지막으로 find가 있는데요. 사실 이 수식들은 대부분 다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서 동일하게 활용이 거의 되고 있는 수식이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앱시트 상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write는 텍스트 우측에서 원하는 숫자만큼 잘라서 추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write 하고 텍스트 넣으시고 5를 넣으시면 우측부터 5가지 글자까지만 잘라서 다 보여주는 거고요. left는 반대로 왼쪽부터 텍스트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면 왼쪽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까지만 잘라서 추출을 해주는 그런 수식이고요. len은 length의 약자라서 텍스트의 길이를 숫자로 반환해주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다 그러면 APPLE니까 5가지 글자잖아요. 그러면 5를 반환해주는 게 length 수식입니다. 이 length 수식은 왜 추출할 때 활용을 하느냐, 예를 들면 저희가 전체의 길이를 알면 그 다음에 이 find를 활용하면 특정 텍스트가 컬럼 값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반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애플이 있으면 애플에서 A라는 값을 저희가 찾아요. 그러면 A라는 값이 텍스트가 되는 거고요. 텍스트 서치가 애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값은 애플에서 첫 번째에 위치를 하죠. 그러면 1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는 거고요. length는 5였죠, 애플은. 그러면 이 length에서 find를 예를 들어서 빼주시면 4가 되겠죠? 그러면 4개의 글자를 뭐 우측에서부터 자를 건지 왼쪽에서부터 자를 건지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전체 글자 대비 몇 개의 글자를 추출할 건지를 계산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형태로 이 length와 find를
같이 조합해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수식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으면 대부분의 텍스트를 어느 정도 조합해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URL 등에서 일부 텍스트만 추출할 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시로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URL에는 비디오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유튜브 영상 URL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 11개의 글자가 비디오 아이디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 컬럼으로 비디오 아이디를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쉽게 앞서 보여드렸던 추출하는 수식 중에 write라는 수식을 쓰시면 쉽게 가져올 수 있는데요. 우측에서 이제 잘라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URL이라는 컬럼이 있고 여기에 유튜브 영상 링크들이 다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11을 두 번째 써주시면 우측에서부터 11글자까지만 딱 잘라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실제로는 URL이라는 컬럼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실제 URL 값을 스트링으로 넣어줘서 그 중에서 11개의 값을 우측에서 가져오는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행별로 이제 컬럼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링크 값에 11개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모든 행에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비디오 아이디만 이쁘게 잘 추출해 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아이디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가져오기 쉬운 편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한번 베리에이션을 줘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링크에는 특정 시간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링크를 실행하셨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end를 하시고 t는 20s라고 하면 20초부터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런 링크를 저희가 입력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 유튜브 아이디만 딱 가져오느냐 궁금하실 수 있죠. 이럴 때는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스플리트 인덱스를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링크 자체를 실제로는 이렇게 링크를 수식에 넣지 않으시고 URL 컬럼 같은 거를 넣어 주시겠죠.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URL 값을 넣었고요. 여기서 end라는 값으로 저희가 쪼개주면 되겠죠. 그럼 이 end라는 값으로 쪼개면 첫 번째 파트는 딱 이 부분, 기존의 비디오 아이디를 품고 있는 기본 URL만 딱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만 가져오시려면 인덱스를 하시고 1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첫 번째 파트를 가져오실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아까 하셨던 write를 하시고 12를 하시면 우측에서 첫 번째 파트 가져온 요 링크 값에서 우측 11개만 딱 가져오게 되겠죠. 테스트를 눌러보시면 똑같이 비디오 아이디만 딱 잘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덱스 스플릿에다가 추가적으로 텍스트를 추출해주는 수식들을 활용하시면 어떤 값도 손쉽게 좀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지금 유튜브 아이디 같은 경우는 사실 비디오 아이디는 하고 11글자만 사실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가져오고 싶은 URL은 이 글자 수가 정확하게 지정이 안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13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1개가 될 수도 있고 13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에는 저희가 요 값만 비디오 아이디 값만 가져오고 싶을 때 write를 하고 11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 가져오고 싶은 값이 11일 수도 있지만 13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write만 쓰시면 안 되고 length와 find를 같이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먼저 length를 활용해서 이 URL의 길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URL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전체의 길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find라는 수식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예를 들면 지금은 저희가 비디오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 물음표 v는 하고 나머지 값이 비디오 아이디죠. 그래서 find 물음표 v는 하시고 URL 이렇게 넣으시면 find는 먼저 첫 번째에 찾고 싶은 텍스트 값을 넣어주시고요. 그 텍스트 값을 어디서 찾을 건지 컬럼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URL, 요 위의 URL에서 그 물음표 v는을 찾는 거예요. 요 값을 찾죠. 그러면 이 세 개를 저희가 넣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글자를 넣으셨을 때는 이 첫 번째 물음표 값 있죠. 이 물음표 값의 순서를 숫자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물음표 숫자를 반환을 해주고요. length는 사실상 전체의 길이니까 이 마지막 글자 n의 숫자 값을 반환을 해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n의 숫자가 30이에요. 그리고 물음표의 숫자는 2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write URL 하시고 이 10이라는 숫자를 가져올 그 개수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 수식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 전체에서 물음표까지의 값을 빼낸 요 값을 우측에서부터 추출을 해내는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저희의 그 id는 v는도 제외를 하고 나머지 값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이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right부터 이어지는 요 수식에는. 그러면 두 개의 값이 항상 더 포함이 되니까 마이너스 2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게 전체 URL에서 우리는 write 수식을 활용해서 오른쪽부터 몇 가지의 값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값이 기존에는 11개의 글자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11이라고 넣어서 수식을 완성하면 됐지만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이 비디오 아이디의 값이 11글자가 아니고 12개, 13개도 될 수 있는 그런 URL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값을 딱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단순히 숫자로 하드코드를 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그 계산을 해주는 방법은 length라는 수식을 활용해서 URL 전체에 일단 글자 개수를 계산을 해주시고요. 그 값이 예를 들면 30이라고 하면 그 30에서 find 수식을 활용해서 찾고 싶은 글자의 조합을 넣어주시고 찾을 URL을 넣어주시겠죠. 찾을 컬럼을 넣어주시면 이 조합 자체를 먼저 찾겠죠. 이 조합을 먼저 찾아서 여기에 그 조합이 있죠. 이 조합의 첫 번째 글자를 기준으로 숫자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값과 조합을 찾고 거기에 첫 번째 글자의 순서의 숫자를 뱉어내면 그거랑 전체 값을 빼준 여기 URL에서 보시면 요 값이죠. 요 값을 반환을 해주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전체 값이 아니고 여기서도 두 글자는 더 빼주고 우측 값만 반환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딱 원하는 지금 13개인데 13개의 비디오 아이디 값을 딱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3개가 아니고 11개여도 동일하게 이 수식으로 잘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한번 또 테스트 뷰에서도 제대로 뜨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URL이라는 컬럼 값 대신 실제 이 URL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수식이 너무 길 때는 이렇게 수식 창에서 엔터를 누르셔도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통해서 구분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테스트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낸 13글자의 비디오 아이디가 잘 확인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3글자가 아니고 11글자로 줄이더라도 전체 글자에서 요 구분자를 찾아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비디오 아이디의 숫자와 상관없이 추출을 잘 해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앱시트에서 제작을 하실 때 텍스트 값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공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텍스트를 연결을 할 수 있는 concatenate라는 수식을 알아봤고, 두 번째로 텍스트를 쪼갤 수 있는 스플리트, 그리고 쪼개진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인덱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는 right, left, len, find 수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 네 가지 기능 잘 참고하셔가지고 앱시트 제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앱시트를 제작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기능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